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토에 대해서 기토는 논밭이라 그랬죠. 무토는 큰 산이고 기토는 논밭. 그러니까 큰 산은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사람하고 많이 안 사귀어보고 많이 안 부딪혀보고 해서 순수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기토는 논밭이니까 기본적으로 기토는 논밭이라 하는 거지. 논밭이니까 많은 사람하고 만나고 그렇다.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좀 때도 묻기도 하고 뭐 좀 그렇다는 거지. 뭐에 비해서? 무토에 비해서. 그래서 뭐 때 묻었다 그것보다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실리적이다. 실리적이다. 경제성이 강하다. 경제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기토가 음토라서 그런 거지. 음이라서. 양토는 기세를 보는 거고, 음토는 물질을 보는 거고. 그래서 되게 보면 음간들이 잘 살고 그래요. 양간들은 기세로 사는 거고. 그 양간을 시간도 안 되겠네. 13배로 하고 13배로 15와요. 28. 그래서 보통 양간을 남자로 보고 음간을 여자로 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논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무토는 큰 산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양이니까. 그 논밭은 또 뭐라고 그래요? 실내에 자기 집안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게 기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무토는 사람 관리 안 해. 야지. 뭐 시골 뭐 어르신들은 노지라고 그러죠. 노지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음이라서 기토는 사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성향이 어떻겠어요? 좀 섬세하다. 또 예민하다. 이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엄마 같은 성향도 있다. 엄마 같은. 그래서 기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성애가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좋은 점도 많지요. 기토는 차분하다. 근데 또 기토가 이 글자 자체가 갈채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뚫렸잖아요. 여기도 뚫렸고,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역마성이라고 그래요. 역마성.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기토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움직이고, 또 경제관념이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잘 하겠지요.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을목도 많이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을목, 기토 이런 것을요, 곡각이라고 그래요. 곡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을목, 기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움직이고 활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이 관절 이런 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할 것이고, 그래 내 안 아프다가도 이런 곡각 있는 글자들은 운동하고 산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그러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한 요 정도 하고, 무토, 기토하고 이제 좀 더 지금 우리가 벌써 가물병정, 무 했고 기토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왔으니까 좀 더 섬세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섬세한 얘기라는 것은 천간에 어떠한 글자가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천간에 어떠한 글자는 또 싫어하고 어떠한 글자는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도 해보겠다는 거지. 무토하고 지금 토를 하고 있으니까 무토, 기토를 좀 나눠서 좀 설명해 봅시다. 무토는 큰 산에 일단 1번 가장 좋은 것은 큰 나무가 있어야 한다. 2번 태양이 있으면 더욱 좋지요. 태양이 있으면. 3번 물이 있으면 좋지요. 뭐 물이 있으면 뭐 임수나 할지 뭐 개수나 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괜찮다. 지금 천간 글자 갖고 뭐 하는 거지요. 이제 지지도 배우면 상황이 많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 천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토는 첫 번째가 이 목이 오는 걸 필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태양이 와야 돼요. 왜? 이건 습하니까. 습하다. 이렇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래서 태양으로 땅을 좀 따뜻하게 좋게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목이 오면 좋지요. 또 세 번째는 여기는 이 큰 물을 싫어해. 이것을 조그만 물이 좋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거 공통보감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그 말을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공통보감이라는 책을. 앞번에 공통보감 책도 좀 소개 약간 했잖아요. 저자도 없고, 막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토는 공통보감에서 기하고 임수가 만나면 아주 싫어한다.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아주 이 물 입장에서도 안 좋고 기토 입장에서도 뭐가 안 좋아. 지금 기토 입장에서 하니까 나중에 임수 입장에서 이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때 하기로 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왜 안 좋아? 내가 축초가 물인데 큰 물이 침범을 하면 내가 쓸려버린 거지. 내 행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이런 글자 이렇게 되면요. 주체의식이 없어진다 할까? 내가 뭔 생각인지 모른다 할까? 머리가 띵하다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는 이 큰 물하고 상관이 없죠. 무토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를 하니까 무토 입장에서 이 큰 물이 왔다. 무토가 큰 물이 왔다. 그러면 아주 좋아라갑니다. 왜? 이때는 내가 무토는 큰 댐이 되고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저수지가 되는 거죠. 저수지가. 그래서 큰 물을 무토가 가둬서 이것을 나중에 봉이 김선달처럼 팔아먹어. 옛날 봉이 김선달, 지금은 실제 봉이 김선달 많았죠. 응? 정부에서도 정부 측에서 서로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물을 팔잖아요. 있는 물 다. 그럼 물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한강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같지. 물을 주고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무토는 임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사주 푼대의 특징이라. 기토는 적은 물은 괜찮으나 큰 물을 싫어해. 또 기토는 근본적으로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화를 먼저 좋아하고. 그래서 이 논리가 다 무슨 논리입니까? 음양의 논리다. 음양. 동양 철학은 음양만 알면 사주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양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토라도 음양에 따라서 좋아하는 글자가 있고 싫어하는 글자가 있다. 같은 천간의 글자 안에서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푼다는 거죠. 이게 좋냐, 이게 안 좋냐, 이런 말도 해 가면서.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28분에 끝나니까. 뭘 좀 해드릴까? 적전수를 한다 하죠, 항상. 적전수 저자는 유백원이라고 아주 옛날에 명나라를 주원장을 도와서 아주 나라를 크게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백원이 그러니까 뭐하고 좀 비슷할까? 제갈량하고 비슷하겠네. 제갈공명이라고 그러죠. 제갈공명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 옛날에는 역학을 많이 했고 자연 이치를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백원이 이 사주에 아주 크게 이렇게 좋은 말을 남겨놨다는 거지. 유백원이라는 분이 사주를 잘 풀었다 그것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잘 읊어서 설명했다. 유백원을 쳐보면 시인으로 나와. 시인으로. 군사 전략가로도 나오지만 시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하게 뭐 한 가지 많은 게 아니고 이런 학문적인 성취도 대단했나 봐요. 특히 이 적천수 저자가 유백원입니다. 이름은 육이라고 그러죠. 백권이라는 것은 호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적천수가 이제 유명해서 이 창간 10글자만큼은 적천수 말을 인용을 많이 해요. 왜? 거기서 표현을 잘 써놨으니까. 자, 봅시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토 비습이라고 했어. 기토 비습 중정 축장이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축장이다. 사주 개념이 없으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백원 적천수 저자께서 이런 뭐 사주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놓은 것 보면 기토라는 것은 이것은 뭐야? 낮을 빛자 낮다는 거지. 비천하다 뭐 천하다 할 때 쓰죠. 습하다는 습이다는 거고.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우리가 비슷하다는 것은 낮은 토라는 거지. 낮고 습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논밭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딱 정해놨다네 이렇게. 그래서 기토는 낮은 땅이고 산에 비해서 낮은 땅이고 습하다. 이걸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기토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중정이라는 것은 이 앞에 무토 파일을 보면요 거기 나옵니다. 무토를 중정이라겠지. 이 그 뭐냐면 이미 중앙 안에 가 있고 정은 또한 바르다 있어요. 다르다. 뭐가 이 중정이라는 얘기는 무토를 얘기하거든요. 무토를. 그래서 중정은 무토를 뜻하는 거고 중정 축장이다. 이것은 다 내가 축이라는 것은요. 그 비축하고 장이라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무토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한테 좀 뺏기는 성향이 좀 강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주 푸는 학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대개 보면 논이 말입니다. 논이 한 5년 정도 되면 논을 객토예요. 객토. 농지정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논에다가 좋은 항토 흙을 쫙 덮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갈아갖고 그러니까 전에 각자 자기 논이 정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시에 한꺼번에 넣어서 정부에서 그러고 다시 논을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농지정리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연이치로 본다면 항토를 덮어서 이 비습한 너무 습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영양분이 있는 좋은 땅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 기토에는 무토가 와서 이것을 우리가 객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객토사업이라고 또 그럽니다. 자연에서도 일반 사회생활 하시고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도 아실 분은 알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너네도 넌 언제 객토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이야 그런 잘 모르겠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주에 대입하면 기토는 무토를 보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음간은 이렇게 음간이잖아요. 기토가 양간을 보면 좋아한 거예요. 음간은 양간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다른 뜻을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책에서는 이런 것을 크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기토가 뭐다?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줬어.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특히 천간에 대한 글자를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말 인용해 볼게요. 화소, 화회, 금다, 금강이란 말이 있어요. 왜 한자를 일부러 안 썼냐 하면 한자를 막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 꺼버려 돌려버려 채널 그 한자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또 한자를 다 쓴다고 해서 한자 잘한다 이거 공부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뜻을 빨리 하면 되지. 화란 것은 불을 얘기하지. 소란 건 적다. 적은 한 소자는 시입니까? 이것도 불이고 이 회자는 금음해라고 그래. 금음해를 이렇게 쓰지 아마 이렇게 금음해. 해가 졌다, 그늘지다, 어둡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화가 적으면 화를 어둡게 만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가 있는데 화생토 하잖아요. 근데 이 기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습하다, 습토다. 이게 습토거든, 습토니까 강한 화의 기운을 싹 뺏어가니 화생토니까 확 뺏어가버려. 그래서 화의 기운을 확 없애는 것은 기토, 습토가 제일 잘합니다. 천간의 글자 중에서 나중에 지지도 하겠지만 그래서 화가 적을 때는 화기운이 적을 때는 이 기토를 만나면 화가 꺼져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 화기운을 많이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고, 금강은 금을 얘기하고 또 금을 얘기하고 다는 많다는 걸 물론 얘기하죠. 요 광자는 뭐야? 빛광자. 빛을 금은 많으면 금을 빛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금이 많으면 이 뜻이 뭘까?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이 빛난다 이 뜻이 뭘까요? 여기 기토장에서 기토에 와서 얘기하는데, 기토는 습토라서 그 얘기야. 습토라서 이 금을 생을 잘한다 그 뜻입니다. 잘한다. 글자 나올라 못네. 기토는 습토라서 금을 생한다. 그러니까 기토는 금 쪽으로 설을 잘해서
금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고 여기가 반대 얘기잖아요. 화가 적으면 화는 없애버리고 너무 기운을 뺐으니까 여기는 토는 기토는 금을 좋게 만든다. 이제 이걸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토생금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시대의 식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식상의 시대라고 그래. 식상의 시대는 뭘까? 나의 재능을 보는 시대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하고 다음에 이제 금을 하겠죠.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